기초소재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세계적인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 고려아연. 1974년에 설립된 고려아연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창립 30여 년 만에 총 18종류의 비철금속 100만여 톤을 생산하는 재련회사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연, 연, 동의 재련 공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재련 시스템을 갖춘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 금속 가격 하락으로 고려아연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고려아연은 1분기 영업이익 1,7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7%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제2비철단지 증설 완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려아연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종합 비철금속 재련회사 고려아연. 오늘의 16번째 기업 고려아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탐방노트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박혜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섹터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철강 비철금속 섹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철금속의 대장주 고려아연 탐방을 다녀오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1분기 실적이 뭐 부합했다는 시장 평가 나오고 2분기 실적 기대 나오고요. 또 이제 앞으로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분석을 들어볼게요. 먼저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1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9,851억 원, 영업이익이 1,615억 원으로 예상치 충족하는 양호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연초 들어서 주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좀 이익 개선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환율효가 있었네요. 2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그럼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아질 거다. 증권가에선 기대를 하고 있던데 올해 실적은 얼마나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대비 한 10% 이상, 13% 정도 증가하는 실적이 기대돼서 그냥 무난하게 걱정 없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연 가격과 연 가격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지난해 대비 각각 5% 그리고 0.2%씩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요. 상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초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했는데 3월 중순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으로 아연 가격이 톤당 2,300달러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분기 가격이 톤당 2,080달러였음을 감안하면은 아연 가격은 이제 남은 2, 3, 4분기 연간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2달 동안 아연과 연 가격의 흐름이 좋았군요. 그런데 그 연초에 있었던 그 상품 시장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던 이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9월이나 3분기 이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철금속 가격에 여파가 없을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은 금은과 같은 귀금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리, 아연과 같은 베이스 메탈 가격도 역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연 가격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타이트한 수급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주요 메이저 광산 업체들이 폐광 스케줄이 잔뜩 잡혀 있습니다. 네. 광산 업체들이 문을 잔뜩 닫게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더 이상 캐낼 아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안 그래도 아연이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수요는 매년 4%, 5%씩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은 오히려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품 가운데서도 수급이 가장 타이트한 광종이기 때문에 이런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연 가격은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연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폐광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런 정광 수급이 타이트하면 광산업계랑 재련업계가 있는데 그 가격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실 광산업계가
수급이 안 좋다, 공급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가격 협상의 키를 좀 갖고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고려아연 같은 재련업계 쪽의 입김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우려가 네. 하실 수 있으신데요. 네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련업만 하는 재련업체이기 때문에 네. 호주나 남미에서 이제 호주나 남미에 있는 광산에서 정광을 수입해 와서 재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산업계랑 고려아연과 같은 재련업계는 매년 초에 TC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TC라는 것은 광산업계가 재련업계한테 해주는 일종의 가격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C가 클수록 고려아연과 같은 재련업계에서는 더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주요 수익 원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광산의 정광 수급이 타이트해지니까 광산업체랑 재련업체랑 협상을 할 때 광산업체 입김이 더 세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본 TC는 감소하게 되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이제 광산업계랑 재련업계가 나눠 갖게 되는 나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한 TC를 실질 TC라고 하는데,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 베이스 TC가 감소하게 되더라도 실질 TC는 증가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냥 아연 가격이 좋으면은 상승을 하면은 광산업계도 좋고 재련업계도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고려아연 소개 영상에도 나갔는데요. 이제 올해 말에 대규모 증설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어떤 실적 향상의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오던 이제 공사가 올해 말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이제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완공되는 제2철 비철 단지로 인해서 연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3만 톤,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900톤 정도 생산 능력이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이 각각 46%, 45%나 증가하게 되는 아주 대규모 증설 공사입니다. 또한 이제 이거랑은 별도로 또 아연 공정 합리화 공사 역시 진행 중으로 올해 말에 완공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아연 생산 능력도 추가로 10만 톤 정도, 기존 대비 한 18%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려아연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대규모 투자들이 올해 말 마무리돼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익 규모가 아주 그냥 한 단계 레벨업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이익은 2015년 대비 또 추가로 한 30%, 27%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아연 가격을 각각 톤당 2,300달러, 2,500달러로 전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세우기 전에 요즘 철강 업황의 분위기 좀 알아볼게요. 어떻습니까? 철강 업황 분위기는 계속 여전히 좀 개선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동아시아 철강 업황을 논함에 있어서 사실 중국이 가장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 업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 내수 소비가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2011, 12, 13년 매년 10%씩 중국 내수 소비가 증가해 왔었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건설업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철강 소비 가운데 건설 쪽 비중이 50% 이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작년부터 중국의 신규 착공이나 이런 건설업황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철강 업황 부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 업황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업황 회복이 필수적인데, 지금 아직 중국의 건설업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 아직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다. 그래서 좀 크게 우리나라나 이제 철강 업황 체크하실 때 중국 건설업 지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철강 업황 가운데서 고려아연과 같이 이익 규모 성장하고 아연 가격 경조해서 그냥 이익 따박따박 성장해 주는 고려아연이 오히려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고려아연 그런 만큼이요. 그 주가가 사실 2013년 넘어오면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2011년에 한번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2013년 저점에서 최근까지 반등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49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전고점이 2011년도 신고가 50만 5천 원이었는데 자, 이제 뭐 2분기 실적도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 실적도 지난해보다 성장하고 내년도 증설 덕분에 또 아연 수급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나 그런 커진 외형만큼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담보가 돼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좀 기대할 수 있을 요인이 또 가시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또 지금 한번 매수 고려해볼까 하시는 분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시나요? 고려아연 주가가 네. 작년 연간으로 2014 연간으로 40에서 45만 원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 왔었는데요. 네. 이제 이 박스권을 얼마 전에 뚫었죠. 뚫고 올라온 건데 내년에 이제 대규모 증설 완공되면은 사실 고려아연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먼저 리레이팅 되어지는 거고 네. 그게 이익으로는 2016년부터 나타나는 거지만 주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2016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로 반영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그게 아연 가격 지금 분위기 계속 괜찮고 이런 수급 타이트한 점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 알려지고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 60만 원 정도까지 좀 무난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상승률이 20% 이상 되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유지하던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이게 좀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시장 대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지켜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탐방노트 오늘 고려아연 알아봤습니다.